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아티스트, 우리나라 해외 작가 다 포함해서 영악하게 조회수 터지겠다. 그래서 굳이 애군실내 방송을 먼저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조회수 꽤 터졌고요. 감사한 애군실내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말은 고품격 허세방송. 자, 예고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카소 아카벨라 갤러리 전시작품 중에 가장 고가로 예상됐고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600억 원 넘었겠죠? 이 프리즈에 나오는 작품들 대다수 거장들, 제일 잘 나가는 작가들이잖아요. 이미 나오기도 전에 웬만하면 다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픈런 해봤자 별 의미가 없대요. 거래됐으니까 전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빨간 베레모를 쓴 여인, 피카소의 첫 번째 불륜 여자친구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그린 건데 1937년도니까 마리 테레즈가 질릴 무렵에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정면에서 못 찍었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너무 북적거려서 각도를 만들기 힘듭니다. 정면에서 사람이 그만큼 많았어요. 특히 이 아카벨라 갤러리 거의 첫 번째 부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딱 모여들기 참 좋은 위치라서 되게 북적거리는 그 분위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편 근처에 몬드리안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데스틸이라고 하죠.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그 차가운 추상의 1세대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특유의 느낌이 꼭 몬드리안의 느낌은 아닙니다. 같이 활동했던 데스틸 계열의 그 작가들의 스타일이와 되게 비슷해요. 그건 좀 알 필요가 있죠. 여기에 포인트 컬러 파랑 색깔이 있어야 몬드리안의 전형적인 그림 완성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 작품, 사람 절단하거나 왜곡해서 되게 잔인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죠. 그건 있죠. 베이컨의 작품은 진짜 개성이 너무 강해서 어떤 처음 보는 작품도 베이컨이란 게 바로 느껴집니다. 요런 게 현대미술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한데 너무 잔혹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다. 제가 마드리드 있을 때 아마 그 콜럼버스 탑이 있는 그 근처에 이 하우메 플렌사라는 그 스페인 작가의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카탈루냐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카탈루냐 출신이니까. 공공미술, 설치미술 작가로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로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처음 열었고 그때 좀 알려지다가 가장 히트 작품은 시카고의 크라운 분수대 그 전자식 전광판 같은데 그 모니터에서 시카고 주민들을 랜덤으로 쭉 바뀌는데 입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컨셉의 설치 미술로 많은 이슈가 됐던 작가입니다. 하우메 플랜사 작품을 할 때 사람을 약간 왜곡해서 찐따를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번에 코엑스 이제 이 전시장을 올라가는 길에도 하우메 플랜사 이 작가의 작품 몇 개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올라가는 그쯤에서도. 이거 훼손된 건가? 의도한 거 같지 않은데? 근데 이게 막 깨진 거 현대미술에서는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돼가지고 작품 값이 더 껑충 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라고 하기를 좀 의외였습니다. 호크니가 최근에는 디지털 드로잉도 많이 하니까 여러 기법 다양한 기술을 응용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호크니의 표현 기법이 이 정도로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에 묘사된 모임이란 작품입니다. 좀 뭔가 마을 주민들 같은데 이 사람들 어떤 공간이 있고 거울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오징어 게임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공간에 밀폐되고 뭔가 기다리는 듯한 아주 많은 드로잉 중에 한 작품입니다. 특히 피카소의 특별전 유럽에서 열면 이런 스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구나 큰 감흥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워낙 유명하지만 모든 작가 화가들이 다 명작을 그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충 그린 것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드류라는 설치미술 작가인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 보면 요런 비슷한 시리즈가 몇 개 있습니다. 뭔가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딱 박는 이런 설치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르텔레 토고라는 작가 리뷰 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추상이고 여기 뭔가 화살 같네요. 무슨 벌레랑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있는 악마를 그렸나? 이런 작품이 있고 마크 데크랑샹 사람 다리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는 작품이 있었고
이 작품 느낌이 있더라고요. 빨간 나무. 데비드 내시라는 이 붉은 컬러와 블랙의 미묘한 배합이죠. 데뷔라기보다는 장 뒤브페의 작품인데 앵포르멜로 분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작가도 마치 낙서한 듯한데 자기 색깔이 되게 강한, 자기 개성이 되게 강하죠. 이 알수는 이 캐릭터도 되게 낙서 같지만 이미지가 좀 강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취향을 떠나서 무심하게 막 그리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죠. 이런 스타일이. 장 디브페에 관심 있는 분들, 네, 10월 1일부터 전시한다고 하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힙해 보인 작가죠. 안토니 타피에스, 이분도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설치미술, 개념미술 작가라고 볼 수도 있고 타시즘, 또 앵포르멜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시리즈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흙에다가 약간 십자가 그은 듯한 안토니 타피에스. 의외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불,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분이시죠? 주로 설치미술, 기괴한 막 로봇 같은 것도 기억나고, 이 공중에 매달린 설치미술 위주로 보다 보니까 회화 평면 작업은 잘 보지 못했거든요. 의외의 작품이었던 그림이었죠. 리만 머핀 갤러리입니다. 지금부터 발레리나 같다고 하시고, 자, 그리고 하모니 해먼드. 자, 설치미술 작가고 페미니스트로 또 유명한 작가입니다. 딸을 임신하고 남편이랑 바로 이혼을 하고 곧바로 또 커밍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아상블라주와 추상 표현주가 뭔가 결합된 그런 작품 시리즈가 또 몇 개 있더라고요. 잭 휘튼. 요 패턴 보고 이 조개 껍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빨간 강렬한 라인이 좀 포인트로 보이고, 이 작가의 작품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양한 작가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추상미술이잖아요. 뭔가 이제 기억에 막 잊혀지는 작가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처음 보면.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작가 중에 한 분, 베티 파슨스라는 또 여성 작가인데 되게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수집가이기도 했던 그런 작가죠. 컬러가 강한 베티 파슨스. 드물게 아랍 출신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화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현대미술은 좀 있지만 특히 고전 그림 그리는 회화에서는 이슬람 작가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긴 해요. 전통적으로 이슬람 문화에서는 사람이나 동물 형상을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패턴 미술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리냐면 걸프만의 개념 미술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이란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산 샤리프라는 분입니다. 되게 새롭죠? 개념 미술인데 개념이 없는 미술도 있는 것 같아요. 수상이 다양해서 그 중에서 너무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정창섭이라는 화백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왜냐면 일제 강점기 때는 워낙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발달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주로 일본 유학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1세대 화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회화과 1회 졸업생이래요. 의미가 깊은 거죠. 1세대 국내파 예술가 정창섭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악셀 베르보르트라고 해서 엔트워프 플란드스 개고향 안트베르펜에서 시작된 갤러리입니다. 앙리 마티즈 치고 되게 잘 그린 그림, 녹색 쇼를 거친 누드라는 작품입니다. 마티즈의 다른 작품에 비해선 색채가 조금 차분한 편이지만 그래도 보통 화가들에 비하면 그 색깔이 되게 세죠. 이 색감 귀엽더라고요. 그 마티즈 특유의 거친 요 터치가 느껴지는 정무라입니다. 앙리 마티즈는 복잡해 보이는 거를 자기 스타일대로 터프하게 귀엽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죠. 나쁘게 말하면 못 그린 거고 좋게 말하면 되게 단순화에 재능이 많은 그런 작가입니다. 보라색 배경이 이쁘다고 하시고 보라색 배경 은근 어려운 색깔인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요거는 뭘까요? 과일인가요? 빵인가요?
트로이라는 제목이에요. 왜 트로이인지 모르겠는데 앤디 워홀의 그 많은 팝아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색채는 조수가 찍었을 가능성이 있죠. 임팩트가 좀 컸습니다. 이분 진짜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톰 삭스라고 해서 그 나이키랑도 콜라보를 했고 설치 미술로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굳이 따지면 팝아트 장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프라다 더블 치즈버거, 럭셔리 버거인데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좀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궁금하진 않고, 아무튼 톰 삭스라는 힙한 작가입니다. 프라다와 맥도날드와 콜라보하면 어떤 버거가 나올까요? 되게 아이러니하겠죠. 모순적이겠죠. 프라다는 명품인데 햄버거는 아무리 잘 만들면 명품이기 힘든 그런 음식이잖아요. 아, 그런 걸 의도해서 작품화했을까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출발했지만 굿즈 사업으로 대박을 친 키스 헤링, 그 유명세에 비해서 그 경매가가 바스키아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죠. 스스로 그 굿즈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대량 생산하고 그걸 상품으로 대중들에게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작가의 작품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키스 헤링의 드문 설치 미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인상 깊었는데 바스키아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프리미엄 골프 웨어에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모티브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만큼 젊은 MZ 세대들이 바스키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스키아의 회화 작품이거든요. 근데 바스키아는 글쎄요, 전형적인 회화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뿌리고 붙이고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뭐 무슨 철판에다 그리고, 바스키아 치고 너무 맑은 색깔이고 그다음에 너무 잔잔해요. 뭔가 시끄러워야 되는데 바스키아 그림이면. 그래서 제가 지향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날 짝퉁 같다 이런 말을 했죠. 몇 달 전에 FBI에서 저 갤러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조사 들어갔죠. 바스키아가 활동했던 시기랑 그 페덱스 박스 그 연도랑 안 맞아서 제대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매우 의심스럽다. 저는 바스키아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 바스키아가 이 그림을 그린 사진이 있다면 맞네 이러겠지만, 그게 만약 없다면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짝퉁 그림 이번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 갤러리 거의 문 닫겠죠? 그런 거 잘못 걸리면 이제 갤러리에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짝퉁 그림 거랬다가. 미국이 키운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 추상 표현주의로 매우 유명한 빌럼드 쿠닝. 서 있는 여인과 나무라고 하는데 어디가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인 시리즈인데 거의 구상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거의 여자 형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추상에 가까운 작품이죠. 막 그리기로 유명한 잭슨 폴락과 거의 투톱이죠. 쿠닝의 작품.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나비 시리즈를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록달록 이쁜 나비들 되게 많고, 아우 나비 장인 정신으로 진짜 잘 만들었네요. 물론 본인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기업형이죠. 그 조수 부리는 그 규모가. 데미안 허스트. 같은 갤러리인데 로빌런트 보나 그 런던 갤러리인데 또 이 고전 작품이랑 또 섞여 있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갤러리가 비슷한 시기나 비슷한 성향의 작가들 작품이 좀 많은 게 보통인데 또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미켈레 마이레스키라고 해서 이 계열에서 제일 유명한 카날레토와 같이 활동했던 구아르디, 이런 베투타 화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베투타 화가가 베니스에서 특히 유명했죠. 그랜드 투어의 특수를 누렸던. 베투타가 원래는 뭔가 관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풍경화라는 거는 종교화나 신화가 중심이고 그 뒤에 배경이 풍경화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플랑드르가 거의 시초인 것 같은데, 플랑드르부터 풍경을 위한 풍경화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그랜드 투어 특수를 누리면서 풍경을 위한 풍경, 왜냐면 기념사진이 당시는 없었으니까 엽서 대용 그런 그림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려서 특히 영국 관광객들, 부르주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작가들이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 작가들.
데미안 허스트가 최근에는 신미성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되게 이쁘게, 안 어울리게. 요즘 나비에 되게 집착하시네요. 또 나비 시리즈, 나비 패턴. 데미안 허스트는 나비다. 이거를 갤러리 아트피아 몇 번 돌면 기억에 확 남습니다. 아, 데미안 허스트가 나비에 꽂혔구나. 그리고 땡땡이 시리즈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좀 평범한.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개념미술 작가입니다. 알리기리의 보에티라는 비행기를 붙인 건지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경 패턴에 다양한 비행기를 분산시켜 놓은 이런 작품입니다. 또 아주 흔한 피카소의 수많은 드로잉 중에 한 점입니다. 피카소는 이건 특징인 것 같아요. 코를 뭘 그리든 다 크게 그립니다. 코 요 시작되는 각도가 좀 뭔가 어색합니다. 의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드로잉에도 피카소의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카소의 그 회화 유화 작품인데 이건 아무리 피카소라도 성의 없게 그린 것 같아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인기가 많은 거는 국가 소유입니다, 보통. 그래서 유명한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갤러리에 피카소 작품이니까 고가에 팔리겠죠, 이것도.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갤러리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 많은 피카소의 명작 중에 아직도 안 팔렸다는 얘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샤갈이 샤갈한 작품 특유의 파랑파랑 요런 꿈나라 같은 그리고 포인트로 알락달락한 다른 컬러 딱 들어가고 특유의 뭔가 샤머니즘 비슷한 동물이 사람처럼 바이올린을 키고 동물과 사람이 뭔가 물화일체가 된 듯한 희한한 동물도 막 간혹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굴만 다 절단돼 가지고 있는 잔혹동화 스타일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갈 하면 아 너무 이쁘고 동화적이고 낭만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잔혹동화 같은 딱 봤을 때 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그런 작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되게 어두운 컬러도 꽤 많고 피에르 보나르 후기 인상파 중에 거의 나비파를 창시한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약간 인상파 느낌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초창기 작품 같아요. 근데 이후의 작품들 보면 고갱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림도 꽤 있습니다. 피에르 보나르의 작품이고 진짜 유명한 작가이긴 합니다. 루초 폰타나 아르헨티나 태생이지만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근데 현대미술은 약간 이거 내 거 찜 건들지 마. 내가 이 처음으로 시도했어. 약간 그런 특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캔버스에 칼집 낸 거는 최초다 해가지고 이번에 거의 특허 비슷한. 그래서 대다수 작품들이 색깔별로 캔버스만 거의 색깔 다르고 칼빵하는 그런 시리즈 작품 위주로 되게 많습니다. 꽤 오래된 작가예요. 아니면 구멍 약간 뻥뻥뻥 뚫은 것도 몇 개 있고 기억에는 잘 남습니다. 워낙 요 칼빵 임팩트 강하니까 물론 비슷하게 따라한 화가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분보다 그 회화적으로 이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기발하더라도 칼빵의 선구자 이러면 이분이 먼저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이분이 원조인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루처 폰타나입니다. 앤디 워홀 찍으면 좀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스카 슈테트 갤러리의 작품입니다. 요 작품 꽤 큽니다, 사진보다. 자,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빌름드 쿠닝. 다른 갤러리 있는데 진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때는 요런 시리즈로 주로 그렸죠. 그래서 아까 작품에 비하면 잘못하면 좀 못 알아볼 수는 있겠다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가잖아요. 뭐 잭슨 폴락도 그렇고 빌름드 쿠닝도 그렇고. 그래도 뭔가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단색화나 추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좀 아쉬운 게 너무 뭐냐면요. 자기 복제가 너무 심하다. 그만하면 됐는데 너무 많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키아프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지겹다. 이 작가 또 나와. 아 지겨워.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흔해 빠졌다고? 이 작품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희소성인데 공장식 앤디 호얼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든 작가도 있었어요. 키아프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제일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 흉내내기도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게 지금 생각납니다. 키아프에 되게 아쉬웠던 점. 너무 유명한데 거장인 건 맞는데 아니 좀 적당히 있어야지. 똑같은 거 계속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 없는 갤러리가 오히려 좀 신선해 보이고, 물론 흰 배경엔 너무 이쁘긴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사진 않는다. 자, 그리고 이거 앤디 월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앤디 월의 공장식 인쇄 기법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오히려 되게 새로워 보였던, 앤디 워홀이 회화도 했었구나. 그리고 쿠닝이나 잭슨 폴락 같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보다 색감 더 잘 쓰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의외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앤디 워홀이 나름 패션 쪽에서 일했던 디자이너잖아요. 그 일러스트레이터였고 또 그래픽 디자이너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감각이 좀 있는 작가라는 게 이번에 좀 느껴졌던. 앤디 워홀을 좋아하진 않지만 앤디 워홀의 그 쿨함, 솔직함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앤디 워홀 색감 의외로 되게 잘 쓴다. 그렇죠. 보자마자 이쁘다 싶었죠. 이번 되게 잘 나간 작가입니다. 되게 힙한 카우스, 이 닉네임이죠. 원래 본명 따로 있고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장사를 잘하는 작가입니다. 그 아트 토이 이런 계열의 최고가 아닐까. 그리고 잘 나가면 항상 콜라보를 많이 하는, 이 나이키랑도 콜라보를 하시고, 그래서 한 번은 좀 보셨을 캐릭터. 근데 이거 약간 디즈니 좀 따라한 거 아니에요? 디즈니에다가 뭔가 좀 결합한 듯한. 어쨌든 되게 인기가 많은 이 캐릭터 누워 있습니다. 제이홉과 아름이 좋아하는군요. 자, 그리고 박서보 작품이 이날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키아프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은 거를 보여드립니다. 도쿄 갤러리에서 우리나라의 단색화 계열의 모던한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약간 미니멀리즘 아티스트 스가 가시오, 요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심플하게 미니멀리즘으로 뭔가 붙여놓는 스타일로 많이 시도하십니다. 대구에서 개인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제일 눈에 밟혔던 윤영근 작가, 프리즈에서도 꽤 보였고 1층 키아프에서도 좀 뭔가 안 보인다 싶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던 윤영근 작가. 무제 시리즈죠. 넘버 9 큐갤러리고요. 그 다음에 김창렬, 이분도 되게 많아요. 물방울 시리즈, 물방울로 거의 특허를 내신 분. 그 다음에 김환기 작가가 저는 멋진 게 뭐냐면 계속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는 과정이 보여서 멋있거든요. 다른 추상화가들에 비해서. 그 말년에 뉴욕에서 활동했던 그 파란 색깔 그 추상 시리즈 있는데, 그 작품조차 전형적인 추상이라기보다는 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단계별로 이 진화하는 과정이 보이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다른 우리나라 작가들에 비해서 멋있더라고요. 지나온 흔적이 보인 작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시고,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